제6과목 건설안전기술입니다. 101번.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성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안전난간의 구성요소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성요소입니다. 구성요소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건 3번 사다리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도 법규 내용은 꼭 정리를 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2번. 집안조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질의 성질 파악, 2. 지층의 분포 파악, 3. 지하 수위 및 피압수 파악, 4. 구조물의 편심에 의한 적절한 침하 유도. 근데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집안조사라는 건 집안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조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질구조와 지형구조 등을 파악하고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침하를 유도하는 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3번. 철골 건립 준비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상작업에서 건립 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는 작업대나 임시 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건립작업에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수목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 사용 전에 기기기구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맞고요. 기계에 부착된 앵커 등 고정장치와 기초구조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수목은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건립작업을 해야 합니다. 104번.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 사용되는 각 계측기 설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표 치막의 지표면 치마량을 측정하고요. 수위계 집안 내 지하 수위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하중계 상부 적재 하중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건 아니고 여기 축 하중 변화를 측정하는 기구가 하중대입니다. 그래서 3번이고 지중 경사계는 지중의 수평 변이량을 측정합니다. 자,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105번. 다음 토공기계 중 굴착기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굴착기계는 자, 클램쉘은 굴착기계입니다. 이거는 굴착기계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좁고 깊은 장소를 굴착하는 굴착기계로 주로 부드러운 집안의 굴착이나 수중 준설에 사용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죠. 2번은 로드쉘, 3번은 셔블 로더, 4번은 벨트 컨베이어인데 자, 이런 용어들이 나타내는 것들은 뭐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림으로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106번.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 발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거는 되게 자주 출제되고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맞고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맞습니다. 3번.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맞고요. 4번.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1개 이상의 지지물을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이게 이제 2개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입니다. 자, 여기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작업 발판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네, 요게 이제 보기 1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경관 구조로 하는 건 당연하고요. 자, 그리고 디귿도 한번 읽어보시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번에 관련 내용.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3번에 대한 설명.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요. 여기가 4번입니다.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지물을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입니다. 자, 시옷.
작업 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이상의 지지물을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4번 정답 되겠습니다. 107번 철골 건립기계 선정 시 사전 검토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내용 찾으면 됩니다. 1. 건립기계 소음 용량 2. 건립기계로 인한 일조권 침해 3. 건물 형태 4. 작업 반경입니다. 자,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4조에서 설명하는 건립기계 선정 시 검토사항 되겠는데요. 자, 여기가 크레인의 엔진 소음 부분이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립기계 소음 용량 맞고요. 자, 그리고 건물의 길이 또는 높이에 의한 건물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건립기계를 선정해야 됩니다. 건물 형태에 맞고요. 타워 크레인 등 전치식 건립기계의 경우에는 작업 반경이 건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작업 반경 맞고요. 그래서 일조권 침해는 검토사항과 가장 거리가 멀겠습니다. 자, 108번 집안에서 나타나는 보일링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입니다. 1번 굴착부와 배면부의 지하수위 수두차 맞습니다. 보일링 현상은 사실 집안을 굴착할 때 굴착 바닥면으로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굴착부와 지하수위차가 있을 때 수위차에 의한 삼투압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여기 굴착부와 지하수위차가 있을 때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9번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요거는 되게 빈출하는 문제이고 실기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가 15m 이상인 때는 1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거는 10m로 수정해야 맞는 말입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가설 통로의 구조에서 설명합니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그리고 보기 1번이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맞고요. 그리고 2번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맞고요. 자, 3번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는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여기가 4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보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10번 다음 중 건설재 대책의 사면보호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드공 2. 식색공 3. 뿜어붙이기공 4. 블록공인데요.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드공입니다. 실드공은 집안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원통형의 실드를 투입시켜 굴착해서 전진해서 터널을 파는 공법을 얘기합니다. 자, 111번. 자,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추락방지용 방망의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신품 매듭 방망사의 인장 강도는 몇 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추락재해 방지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이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물코의 크기가 10cm였습니다. 그때 매듭 방망은 200.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표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2번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 타설 순서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맞고요. 2번 진동기는 최대한 많이 사용하여야 한다. 최대한 많이가 틀린 내용이고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집, 지보공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때는 손수레를 타설하는 위치까지 천천히 운반하여 거푸집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타설해야 한다. 자,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지침 13조 타설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요
내용들을 한 번씩은 좀 보시고, 여기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 내용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13번 부두,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70, 80, 90, 100인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 하역 작업장의 조치 기준입니다. 자, 여기 있죠.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여기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114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그래서 1번 해당 기계에 대한 유도자 배치, 2번 집안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 3번 갓길 붕괴 방지 조치, 4. 경보장치 설치인데 답은 4번이 되겠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전도등의 방지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업주는 차량기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들을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집안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경보장치는 이제 되게 소극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의 조치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115번 건설 현장에 가설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얼마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 500kg.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16번 로드, 유압잭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4일로 공사 등에 적합한 거푸집은 이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1. 메탈폼, 2. 슬라이딩 폼, 3. 워플 폼, 4. 페코빔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슬라이딩 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서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 사용됩니다. 4일로 연돌 등의 공사에 적합한 거푸집을 말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117번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이 문제도 역시 자주 출제됩니다. 1. 일반적으로 수평 부재의 거푸집은 연직 부재의 거푸집보다 빨리 떼어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라고 보면 되겠고 2, 3, 4번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 표준 작업 안전 지침 해체에 대한 해설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에 안전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되어 있고요. 여기 4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동시 작업은 금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3번에서 설명된 내용이고요. 2번에서 해체된 거푸집이나 강목 등에 박혀 있는 못이나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입니다. 여기 보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꼭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8번 폭우 시 옹벽 벽면의 배수 시설이 취약하면 옹벽 저면을 통하여 침투수의 수위가 올라간다. 이 침투수가 옹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 옹벽 배토면의 단위 수량 감소로 인하여 수직 저항력이 증가한다인데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나오게 되겠고 옹벽 바닥면에서 양압력이 증가하고요. 수평 저항력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포화 또는 부분 포화에 따른 뒤치움용 흙무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직 저항력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9번
토질 시험 방법 중 전단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일면 전단 시험, 2. 배인 테스트, 3. 일축 압축 시험, 4. 투수 시험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투수 시험입니다. 투수 시험은 흙이 투수성을 살피는 것으로 물이 침투해가는 속도를 살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토질 시험 방법 중에서 전단 시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단 시험은 여기 3개가 해당이 되죠. 자, 120번. 흑마기 개체기의 종류 중 주변 집안의 변형을 측정하는 기계. 주변 집안의 변형을 측정하는 기계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한번 지중경사계에 대한 보기가 제시가 됐어요. 이 회차에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1번은 경사계입니다. 1번은 경사계이고요. 경사계이고 지구 표면을 경사에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고, 2번은 요 계측기 지중경사계가 2번에 해당하고요. 3번이 스트레인지 게이지인데 요거는 휘임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4번은 로드셀은 힘이나 무게를 측정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측정하는 이제 정기적인 기계 센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집안의 변형을 측정하는 기계는 2번 지중경사계가 정답입니다.